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오늘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좀 오늘까지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조금 짧게 만들까 생각을 했었는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또 오늘도 여러분들과 꼭 공유해야 되는 내용의 기사들이 많이 있어서요. 오늘은 가능한 한 짧게 이 기사들을 함께 읽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월 21일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그리고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뉴스는요.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던 뉴스가 드디어 전해졌습니다. 레모네이드가 드디어 그 자동차 보험을 판매할 것이다라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레모네이드의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주주분들께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셨을 텐데 이번에 이렇게 좋은 뉴스가 들려오면서 아마 주가도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슈어런스 컴퍼니가 지금 레모네이드를 얘기하는 거죠. 레모네이드가 카 인슈어런스 자동차 보험을 드디어 그들의 프로덕트 라인에 추가한다. 지금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는 홈 오너, 그러니까 그 주택 보험이죠. 그리고 펫은 애완동물에 대한 보험, 그리고 텀 라이프는 생명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렌터즈 폴리시는 그 월세 사는 사람들, 그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보험 상품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제 레모네이드가 드디어 자동차 보험 사업에 뛰어든 것이죠. 자, 그리고 레모네이드가 제공할 자동차 보험의 이름은요, 레모네이드 카라고 이미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요, 올해 안에 론칭이 될 것이다. Early Registration 이미 그 등록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lemonade.com/카에 가시면 등록할 수 있는 이메일을 이렇게 입력하시면요, 나중에 정보가 오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미 이메일 입력하고 지금 추가 정보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물론 이제 제가 미국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입은 할 수 없지만 어떠한 정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저도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요, 지금 12개월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그러니까 1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벌써 세 번째로 추가의 서비스를 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홈 오너 프로덕트를 가지고 시작했죠. 그러니까 주택보험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펫 인슈어런스, 애완동물에 관한 보험 상품을 2020년 중반에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생명보험도 2021년 지금 초반에 1월 달인가 추가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레모네이드 카까지 추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상품이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레모네이드가 굉장히 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요. 보시면요, 레모네이드 카라는 새로운 서비스 상품은 지금 기존의 고객 그리고 새로운 고객들에게 번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뭐 생명보험이라든지 애완동물 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주택 관련된 보험과 그러니까 연계해서 하나의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이러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굉장히 고무적인 점은요, 미국의 자동차 보험 그 산업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300빌리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300빌리언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레모네이드가 진출해 있는 렌터즈 보험 그리고 애완동물 보험의 규모랑 비교했을 때 약 70배 정도 규모가 더 큰 상황이라고 하네요. 따라서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매출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확장성이 있는 그런 분야에 지금 진출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레모네이드의 지금 현재 기존 고객들 중에 굉장히 다수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은 이미 다른 보험사의
상품을 구입하면서 매년 1 빌리언 달러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1 빌리언 한 10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이 10억 달러 정도 되는 그 매출을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뺏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보험회사 중에 지금 레모네이드가 굉장히 고객 만족도가 높은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따라서 기존의 고객 입장에서는 이미 다른 보험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가 오면 기존의 그 자동차 보험회사를 버리고 레모네이드로 옮겨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 전해졌고요. 자,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갑니다. US set to pledge cutting emissions in half by decade's end. 미국이 지금 약속을 하다 이행을 할 것이다. 커팅 에미션은 뭐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는 거죠. in half니까 반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탄소 배출량을 반으로 줄이냐면요. decade's end니까 이 10년의 마지막 2030년을 얘기하는 거겠죠. 프레지던트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에 약속을 할 것이다.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요. 이 에미션의 양을 2030년까지 적어도 엘리스트니까 적어도 반 가까이 지금 줄일 것이다라고 약속을 할 것이다라고 워싱턴 포스트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요. 그 원래 그 미국이 약속했던 양의 더블링, 그러니까 거의 배로 늘었다는 거예요.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에 파리 클라이밋 어그리먼트에서 약속했던 것은 26%에서 28% 정도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이번에 그거에 한 배 정도 되는 50%를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은 기후 변화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에 발맞추어서 같은 맥락의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에버코어라는 그 투자 회사에서 클린 에너지 관련해서 기업을 몇 가지 추천해주는 그런 기사가 발견됐습니다. 보시면요, 에버코어 ISI라는 그 투자 회사가 이번에 그 커버리지를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관한 보고서냐면 Sustainable Technology and Clean Energy니까 지속 가능한 테크놀로지 그리고 클린 에너지에 관한 그 보고서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인플렉션 포인트, 그 변곡점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전환점이 되고 있다. 그래서 클린 에너지에 지금 투자를 해야 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고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쪽 분야가 굉장히 많은 발전, 진척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에버코어에서 한 가지 언급하고 있는 점은 뭐냐면요. 이렇게 에너지가 갑자기 내연기관에서 좀 그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경제랑 관계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리뉴어블 에너지, 이 친환경 에너지가 그 재활용 가능한 에너지가 굉장히 싸지고 있다. 그래서 비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경쟁력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launching 5 stocks at outperform이니까 앞으로 잘 나갈 것 같은 5개의 기업을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솔라 섹터에서 태양열 관련 기업은 3개의 기업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Enphase, ENPH가 티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Sunrun, 제가 몇 번 언급을 드린 기업이죠. 마지막으로 Sonova, 이렇게 3개, NOVA가 티커입니다. 이렇게 3개의 기업이 추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은 수소 관련 기업이죠. 이 수소 관련 기업으로는 지금 플러그 파워가 추천이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회계 장부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좀 관심이 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풍력 발전 관련해서도 하나의 기업이 추천됐는데 TPI라는 기업이 추천이 됐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기업은 썬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투자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추천이 되고 있는 기업이라서 더 관심이 가는데요. 그리고 이 썬런 같은 경우는 프라이스 타겟이 $87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87면요. 지금 그 가격하고 비교를 하면 1년 동안 약 80%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썬런이라는 기업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빌 밀러라는 굉장히 전설적인 투자자가 있는데요. 이 투자자는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번에 좀 유망한 종목을 찍어준 것 같습니다.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밸류 인베스터인 빌 밀러가 그가 선택한 그 유명한 종목을 이번에 CNBC에 나와서 공유를 해줬다라고 지금 포문을 열고 있고요. 이 사람은 지금 체어맨 그리고 칩 인베스터 오피서로 아직까지 일하고 있는 현역입니다. 밀러 밸류 파트너라는 투자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본인이 창립한 것 같죠. 왜냐하면 이름이 자기 이름이니까요. 보시면은 지금 미스터 밀러가 추천해준 종목은요, 아마존, 알파벳 그리고 페이스북 이렇게 세 가지가 좋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브룸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브룸이라는 기업은 이커머스 기업인데 니시 마켓에 들어가 있는 이커머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중고차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이커머스입니다. 중고차를 전문으로 하는 이커머스는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죠. 카바나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카바나가 굉장히 그 규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모가 큰 카바나에 의해서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또 마켓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밀러가 이 브룸이라는 기업이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지금 매니지먼트 팀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브룸의 매니지먼트 팀이요. 어떤 팀이냐면 부킹닷컴이라는 그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사 있잖아요. 이 온라인 여행사를 발전시킨 그 팀이 그대로 들어와 있다. 따라서 앞으로 브룸이라는 그 기업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기업 하나를 더 찍어줬는데요. 제너럴 모터스입니다. 제너럴 모터스를 좋게 보는 이유는 지금 현재 밸류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그 전기차 쪽에 붐을 타면서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성장을 할 텐데요. 이렇게 그 좋은 성장을 보일 미래를 감안해 볼 때 밸류에이션이 그 테슬라 같은 기업에 비교해 보면 너무나 많이 저평가돼 있다는 거죠. 지금 제너럴 모터즈의 그 시가총액이 80빌리언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678빌리언이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GM이 물론 테슬라만큼 성장할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혹시 테슬라의 경쟁 상대가 되지 않더라도 이 80빌리언에서 조금 더 성장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덧붙여 줬는데요. 밀러 씨가 얘기하기를 지금 스펙이 지난 한두 달 동안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뭐 스펙이란 스펙은 대부분 다 지금 최저가 쪽으로 지금 하락을 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 중에서 괜찮은 스펙을 찾으면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미스터 황 사진이 찍혔는데요. The boom in autonomous driving will lift these semiconductor names, says Goldman Sachs. 이번엔 골드만삭스가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골드만삭스에 의하면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라는 것은 자율주행이잖아요. 자율주행이 이제 붐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서 세미컨덕터, 그 반도체 기업들도 수혜를 입을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율주행이 활성화되면서 전기차는 물론 이제 그 혜택을 받겠죠. 하지만 전기차 말고도 반도체 기업들도 앞으로 수혜받을 종목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세미컨덕터 마켓, 그 자율주행 시장에 들어가 있는 세미컨덕터 마켓, 반도체 시장의 규모는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2.5빌리언 정도에 불과한데요. 이것이 2025년이 되면 11빌리언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2030년이 되면 무려 22빌리언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2.5빌리언에 불과한 시장의 규모가 22빌리언까지 올라간다면 확실히 투자의 가치가 있는 시장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좀 유망하다고 짚어준 종목들이 6개가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보죠. 인피네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IPNNY고요. 두 번째로 STM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가 있고요. 세 번째는 엔비디아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네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회사죠. NXP 세미컨덕터. 그리고 다섯 번째가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코퍼레이션이고요. 마지막으로 인텔까지 이렇게 6가지 종목을 골드만삭스가 앞으로 자율주행 쪽 발전이 되면서 수혜를 입을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줌에 관한 기사입니다. 최근에 줌에 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네요. Zoom video is here to stay and its stock could climb more than 40%, Bank of America says. 이번에 기사는 Bank of America가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Bank of America에 따르면요, 지금 줌의 바이 레이팅을 매수 시점이라고 주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준 목표 주가는 480달러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보다 47%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2개월 동안 주가가 약 50% 가까이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는 것이 줌 비디오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좋은 점을 얘기하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생각에는 줌이 요즘에 새롭게 추가하는 기능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줌은 줌 애플리케이션 스토어라는 것도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 밖에 지금 줌이 새롭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줌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줌폰은요, 클라우드를 바탕으로 하는 그 텔레폰 서비스인데요. 전화기 기능을 이제 줌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랜드라인도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전화기를 더 이상 기업들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줌만 가지고도 전화기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혁신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기업이 줌이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진 이후에도 줌은 우리 곁에 계속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 기사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미주호라는 투자 회사가 있는데요. 테슬라의 예상 주가, 그 목표 주가를요 820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지금 그 1분기에 딜리버리 넘버가 굉장히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미주호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15% 정도는 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분기에 테슬라의 발표에 따르면 184,800대의 그 자동차를 딜리버리 했잖아요. 그것은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수치였죠. 그렇게 되면은 2021년이 끝났을 때 1년 동안 그 딜리버리한 넘버도 지금 마켓의 예상인 83만 1000대를 훨씬 더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 딜리버리 넘버가 올라가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요.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인프라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0빌리언 정도는 전기차 섹터에 쏟아 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리베이트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전기차 크레딧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 전기차 크레딧도 앞으로 오히려 더 많으면 많아졌지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크레딧의 그 규모도 계속 커질 것이다. 이 부분도 테슬라의 앞으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서 이제 미주호라는 그 투자 회사는요, 예상 주가, 목표 주가를 820으로 올려놨습니다. 예전에는 775라는 목표 주가를 가지고 있었던 투자 기관인데요. 이번에 820으로 올리면서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 14.7%니까 약 15% 정도 상승의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이 기사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다음 기사는 넷플릭스에 관한 기사입니다. 어제 어닝이 발표됐잖아요. 그 어닝 결과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의 그 주가가 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11%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넷플릭스에 투자를 하지 않으신 분들도 과연 어떤 그 결과가 발표됐길래 넷플릭스의 주가가 11%나 떨어졌는지 좀 궁금하시잖아요. 보시면은 레비뉴,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24%나 올랐습니다.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떨어진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일단 그 어닝을 살펴보면요, EPS 한 주당 그 인컴을 얘기하는 거죠. 넷 인컴을 얘기하는 건데 마켓의 예상은 2.97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뚜껑을 열어보니 3.75달러라는 굉장히 좋은 어닝을 발표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가 있고요. 레비뉴도 역시 마켓의 그 예상치인 7.13 빌리언보다 높은 7.16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대비하면 24%나 상승한 매출이잖아요. 따라서 매출도 합격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그 유료
구독자의 숫자가 문제였는데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예상하던 구독자의 숫자, 그 숫자가 이제 몇 명이나 올라가는가를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마켓에서는 6.2 밀리언이니까 620만 명 정도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한 분기 동안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3.98 밀리언이니까 400만 명도 되지 않는 그 새로운 구독자를 이번에 새로 가입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이 둔화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좀 염려를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넷플릭스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비드 19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가입자가 급상승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그 코비드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라이터 컨텐츠 슬레이트니까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컨텐츠를 계속해서 추가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안 그러면 이제 이탈자도 생기고 좀 매력이 떨어지죠. 플랫폼 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컨텐츠잖아요. 여러분도 유튜브에 계속 들어오는 이유가 유튜브에 들어오면 계속해서 새로운 컨텐츠가 매일 업로딩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것처럼 넷플릭스 역시도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컨텐츠가 올라오는 것이 중요한데 코비드 19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새로운 컨텐츠가 올라오기 어려운 상황에 취했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앞으로 17빌리언 정도를 올해 컨텐츠를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지금까지는 새로운 컨텐츠를 좀 추가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다. 왜냐면 뭐 드라마를 거나 아니면은 영화를 촬영하고 이럴 그런 상황이 좀 되지 못했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좀 시장이 풀리면서 그 경제가 오픈되면서 새로운 컨텐츠를 위해서 17빌리언 170억 달러를 올해 안에 쏟아부을 계획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기사는 삼성에 관한 기사가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XP Semiconductors acquisition makes sense for Samsung, says analyst. 삼성이 NXP 세미컨덕터를 인수하는 것이 어떤가 굉장히 좋은 생각인 것 같다라는 지금 기사의 내용인데요. 이런 그 루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사는요, JP 모간의 애널리스트인 JJ 팍이 내놓은 그런 보고서인데요. JJ 팍은 이름만 봐서는 이제 한국계 미국인인 것 같죠. JP 모간의 애널리스트 JJ 팍에 의하면요,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캐시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114 빌리언이니까 1140억 정도의 1140억 달러 정도의 캐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삼성이다. 지금 밸런시를 살펴보면요. 그리고 지금 대시, 그러니까 부채가 굉장히 적은 회사라는 거죠. 20빌리언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는 굉장히 적고 현금은 넘쳐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인수합병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삼성이 그래서 그 미국 회사 중에 미국의 반도체 회사를 인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현재 그 삼성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NXP 세미컨덕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분에 굉장히 그 마켓쉐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반도체 회사죠. 삼성이 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관심이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NXP 세미컨덕터 말고도 그 후보군에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지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그리고 아날로그 디바이스 같이 이런 기업들도 역시 삼성이 언제든지 인수합병할 수 있는 후보군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진짜로 삼성이 이렇게 건실한 미국의 반도체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그런 뉴스가 전해질런지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기대가 되는 내용이네요. 자, 다음 뉴스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굉장히 기쁜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Vertex is buying majority rights to gene editing therapy from CRISPR Therapeutics. 제가 지난번에 10년 동안 10배 성장할 종목 중에 하나로 소개해드린 크리스퍼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동안 크리스퍼의 주가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좀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번에 크리스퍼에 굉장히 좋은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벌텍스라는 그 좀 규모가 있는 바이오텍 회사가 있잖아요. 이번에 그 벌텍스라는 회사가 900밀리언을 주면서
통해서 크리스퍼와 그 수익률을 나누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진 에디팅 세라피 중에 CTX001이라고 불리는 그 진 에디팅 테라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테라피를 통해서 발생하는 프로핏의 60%의 권리를 이번에 그 바이오텍 전문 기업인 벌텍스가 사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레귤레이터한테 그 승인이 나게 되면 이 트리트먼트가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하네요. CTX001을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을 정부 당국에서 받게 되면 200밀리언을 추가적으로 지불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큰 금액인 거죠. 900 더하기 200이니까 1.1 빌리언이라는 커다란 금액을 주고 지금 60%의 수익 분배를 확보하는 그런 계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이 벌텍스랑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는 이미 2015년부터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테라피는 그 테스트 단계에 있다. 프레이즈 1에 있는 것 같고요. 그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번에 CTX001이라는 프로젝트에 그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비용의 60%를 벌텍스가 지불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그 치료법에 의해서 수익이 발생을 하면 프로핏의 60%를 벌텍스가 가져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매출의 60%가 아니고 수익입니다. 그 프로핏의 60%를 벌텍스가 가져간다. 굉장히 좋은 뉴스죠.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보시면은 벌텍스의 주가는 변화가 없고요. 대신 크리스퍼의 주가는 7.6%가 올라갔다. 이렇게 좋은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캐시 우드가 좀 최근에 굉장히 그 꽂혀 있는 주식이 있죠. 코인베이스에 굉장히 많이 꽂혀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캐시 우드의 아크 인베스트가 계속해서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사고 있다. 티커 네임이 COIN이죠. 보시면은 그 어제만 153K 쉐어니까 15만 3천 주를 새롭게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총 매수한 코인베이스의 주식 개수가요 143만 5천 주를 이미 매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쓸어 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정도인데요. 이 143만 5천 주에서 100만 주 정도는 ARK Innovation ETF, ARKK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추가로 좀 코인베이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도한 그런 종목이 있는데요. 어떤 종목을 매도했냐면요, 엔비디아를 매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암을 인수하는데 현재 좀 걸림돌이 될 만한 게 그 정부 당국들의 승인이잖아요. 그런데 영국 쪽에서 지금 내셔널 시큐리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사를 해봐라 하고 지금 당국에서 명령을 했잖아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악재로 봤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를 팔았다고 해서 이 딜이 성사되지 못할 것이라고 본 것이 아니고요. 이런 악재가 발생했으니까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도를 했다고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단기적인 악재가 또 있었던 기업이 있죠. 버진 갤럭틱의 그 창업자 리차드 브랜슨이 150밀리언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매도했잖아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버진 갤럭틱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틈을 지금 타서 캐시 우드가 매도를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버진 갤럭틱의 주가는 어제 6.64%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뉴스는요, 도대체 코인베이스라는 기업이 얼마나 좋은 기업이길래 캐시 우드가 이렇게 꽂혀 있는지 연관이 있는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그 베런즈의 애널리스트가 써준 기사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제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Why Coinbase could be the Google of cryptocurrencies. 왜 코인베이스가 크립토커런시, 가상화폐 쪽에, 암호화폐 쪽에 구글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를 구글처럼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죠. 바론의 에비 살먼이라는 그 애널리스트에 따르면요, 코인베이스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왜냐면은 지금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비즈니스가요, 굉장히 경쟁이 심한 쪽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거래소가 최근에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마켓 점유율을 11%나 차지하는 굉장히 경쟁성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기사를 지금 써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알파벳하고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파벳하고 굉장히 상황이 비슷하다는 거죠. 알파벳이 옛날에 그 IPO 할 때, 상장을 할 때요, 23빌리언 정도의 그 가치 책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S&P 500의 지수가요, 1100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죠. 2004년이었고요. 1100일 때 23빌리언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코인베이스는 이번에 그 가치가 87빌리언으로 그 알파벳이 상장할 때보다는 좀 그 많이 높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S&P 500이 현재 지수가 4200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한 4배 가까이 이미 그 지수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알파벳이 처음 그 상장할 때의 그 받았던 밸류에이션과 현재 비슷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그때 당시에 구글이 상장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구글의 가치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평가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구글이 상장할 당시에 어닝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던 기업이었다. 이 점이 또 공통점이고요. 또 하나가 프리 캐시 플로우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상장 이후에 지금 알파벳, 그 구글이 만들어내는 캐시 플로우가 어느 정도냐면요, 240빌리언이라고 합니다. 상장 이후에 여태까지 만들어낸 캐시 플로우가요. 이렇게 캐시 플로우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역시 주가까지 올라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85달러에 상장했던 주식의 가격이 지금 현재 뭐 엄청나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투자한 투자자들한테 대박을 안겨준 주식이 바로 알파벳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보시면 코인베이스도 구글과 마찬가지다. 이미 수익이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320밀리언을 지금 320밀리언이라는 좋은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고 있다. 2020년에요. 그리고 매출은 이미 1.2빌리언에 이르고 있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2021년 1사분기에는요, 작년 그 전체 매출보다 오히려 더 많은 매출을 만들어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이 1.2빌리언이었는데요. 올 1사분기에 만들어낸 매출이 무려 1.8빌리언입니다. 1년에 만들어낸 매출보다도 단 3개월에 만들어낸 매출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면서 그 1사분기에 그 어닝이 어느 정도였냐? 넷 인컴이 이미 750밀리언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은 320밀리언이었는데 올해 3개월 동안 1월, 2월, 3월 동안 만들어낸 순이익이 750 정도 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주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리스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가장 큰 리스크는 비트코인과 너무 이렇게 묶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을 하면 이 코인베이스의 성장도 따라갈 것인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예전처럼 또 급락을 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리스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그게 두 번째의 그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얘기는 나중에 결국은 한두 군데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사장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지금 구글의 뒤를 따라간다고 만들어진 제목의 기사잖아요. 그런데 구글이 되지 못하고 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비유를 해준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리스크는 뭐냐면 fee compression.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4%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니까 굉장히 높은 수수료입니다. 지금 현재 주식을 사고 팔 때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무료로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주식은 무료로 사고 팔 수 있는데 지금 가상화폐는 4%라는 높은 수수료를 주고 있다. 따라서 언젠가는 이 수수료가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매출이 하락하는 그 하락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수료가 떨어지기 전에 새로운 그 수익 창출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코인베이스의 미래는 어둡다. 이렇게 세 가지의 투자 리스크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는요, 코인베이스에 그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 그 크립토 커런시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한때의 유행이 아니고 앞으로 가상화폐는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코인베이스는 지금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기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소개해드릴 기사는요, 오늘의 마지막 기사입니다. Here's everything Apple just announced. New iPad Pros, colorful iMacs, AirTags and more.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애플은 1년에 몇 번씩 신제품을 발표하는 그 애플 이벤트라는 것을 개최를 하잖아요. 어제 그 애플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소식이 한꺼번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굉장히 풍성했는데 반면에 애플 주가는 좀 많이 떨어졌죠. 2% 정도 떨어진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제 이벤트는 굉장히 저는 감명 깊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소개된 내용이 뭐냐면요. 애플 카드, 그러니까 애플이 크레딧 카드를 만들었는데 이 애플 크레딧 카드를 가족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그 가정에 보면요. 남편과 아내의 크레딧 그 신용평가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 점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같은 부부인데 왜 한 사람은 신용평가가 좋고 한 사람은 신용평가가 낮아야 돼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애플 크레딧 카드는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그 접근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팟캐스트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애플 팟캐스트에 그 구독비를 내고 가입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질적 향상을 여기에 이제 많이 꾀하고 있겠죠. 다음은 이제 에어택. 제가 며칠 전에 그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요 에어택에 관한 부분은 오늘 오미주님께서 번역해주신 영상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2가 굉장히 세간에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데뷔를 했잖아요. 그 기능에 있어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최강 폰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아이폰 12에 색깔 하나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퍼플을 그 보라색을 추가를 했는데요.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자, 그리고 애플 TV 박스 리모트 컨트롤을 새로 출시를 했고요. 또 기존에 그 좀 불편한 점이 많았나 봐요. 그 리모트 컨트롤이. 그래서 이번에 새로 버튼형으로 바꾸면서 기존에 이제 소비자들이 불평이 많았던 점을 해결해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아이맥도 굉장히 예쁩니다. 7가지 컬러로 나왔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모니터인지 아니면은 그 안에 컴퓨터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건지 그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얇게 나왔고요. 애플의 M1 칩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인텔의 칩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한 번 더 해주고 있고요. 아울러서 아이패드 프로 역시도 그 M1 칩을 사용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저 밑에 좀 그림을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게 지금 그 아이맥이거든요. 굉장히 얇죠. 옆에서 보면은 거의 뭐 그냥 이 안에 컴퓨터 기능이 탑재됐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 두께로 나오고 있습니다. 7가지 컬러로 아이맥이 론칭이 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가 지금 4.5K 레졸루션이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웹캠이라 그러죠. 이 웹캠이요. 화질이 1080p라고 합니다. 1080p면은요. 제가 알기로는 그 풀 HD잖아요. 그래서 풀 HD 화질을 가지고 있는 그 카메라가 장착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트 컨트롤을 지금 버튼형으로 바꿨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에어택이죠. 이번에 새로 출시된 에어택 같은 경우는 오미주님께서 오늘 그 영상을 통해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애플 announced lost item tracker called AirTag. 과연 어떠한 기능이 있고 이 제품이 얼마나 인기가 올라갈지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애플에서 만든 홍보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홍보 영상을 보시면서 에어택에 대한 좀 느낌을 여러분들이 직접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서둘러서 방송을 진행했는데 보시면서 불편하신 점이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조금 차분하게 방송을 진행할 테니까요.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그리고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One of the most helpful features we pioneered is finding your iPhone through Find My. Over time, we made Find My even more powerful. Find My includes a vast end-to-end encrypted and anonymous network approaching 1 billion Apple devices that can help locate a missing iPhone, Apple Watch, iPad, and Mac, even when it's offline. We also open the Find My network so you can use Find My to find third-party products.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Today, we're adding to this growing ecosystem with a new iPhone accessory that makes finding things even easier. Keys. This is AirTag. The next time the couch eats your keys, AirTag will help find them. AirTag uses the Find My network so iPhone can help you keep track of and find your things. You can personalize your AirTag to make it your own, even with emoji. AirTag is easy to use by itself or with beautiful accessories we've designed, so you can attach it to just about anything, like your backpack, luggage, or whatever else you have. You can keep track of your AirTag right in the Find My app. Any iPhone with our U1 chip, like iPhone 12, uses helpful overlays to guide you directly to a lost item when it's nearby. We call this precision finding. As you move, precision finding uses our U1 chip to get the precise distance to your AirTag. iPhone fuses that data with input from the camera, accelerometer, and gyroscope to give you visual, haptic, and audible feedback, guiding you right to your AirTag. At Apple, we believe privacy is a human right, and that's why we designed it into AirTag and the Find My network. With the Find My network, everyone can participate without sharing their location to anyone, including Apple. AirTag is designed to track items, not people, so we included safety features to discourage unwanted tracking, like unwanted tag detection, rotating identifiers, and audible alerts from unknown tags. These capabilities are an industry first and are driven by our commitment to privacy. So that's AirTag. AirTag is just $29. And because you likely have more than one important item in your life, a 4-pack is just $99. Orders start this Friday, and AirTag will be available April 30th. We also worked with Hermes on a special handcrafted leather collection, a bag charm, luggage tag, and keyring, each including an AirTag etched with an Hermes signature. With AirTag and the Find My network, iPhone can now help you find even more things.